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건축 구조를 같이 공부하게 된 하대웅입니다. 하대웅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 건축 구조는 우리가 인체로 말하면 건축 구조는 인체에서의 뼈대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 전반에 걸쳐서 이 건축 구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기능, 안전, 그리고 미적 요소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 학기 강의에서는 건축 구조의 종류, 특징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과목의 특성상 새로운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익히고 용어의 개념을 익히는 게 중요한 수업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우리가 나중에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항상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 용어의 의미와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라서 간단히 강의 소개하고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간단히 건축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 교재는 주교재, 부교재, 참고문헌, 참고서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재는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강의 진행할 때 이 슬라이드 PPT 자료를 강의 자료를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 자료를 출력해서 노트 및 교재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말 그 다음에 중간 평가도 이 슬라이드 내에서 문제가 제출되기 때문에 따로 필요한 교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교재로 건축 구조학, 그 다음에 참고서적으로 건축 일반 구조 책들이 여러가지 소개가 되어 있는데 부교재 정도는 가지고 있을 필요도 있어요. 필요도 있기 때문에 구입해도 좋고 구입하지 않아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서점이나 도서관 같은 데 가면 건축 구조 또는 건축 일반 구조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어느 책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이 강의 자료를 통해서 강의가 진행될 거고, 제 강의 자료를 여러가지 책들을 보고 종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따로 책들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거는 강의 듣기 전에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그 노트 및 교재로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할 때도 쉽게 준비할 수 있고, 파일업을 해놓으면 하나의 노트, 하나의 교재가 되기 때문에 파일업을 해놓을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의 평가는 이렇게 출석, 평소, 중간, 기말이 있는데, 평소 같은 경우는 중간에 과제가 하나하나 2개 정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그 과제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혹시 나중에 강의가 대면으로 전환돼서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수업 태도도 평소라는 그 부분에 들어갈 수 있고, 중간 기말 시험은 온라인이든지 아니면 대면이든지 해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강의 내용은 이렇게 제가 순서를 한번 짜봤어요. 그래서
총론은 건축 구조의 의미와 건축 구조의 개념, 건축 구조에서 다루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기초 구조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구조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초예요. 기초는 공통 부분이라서 건축 구조가 바뀌어도 기초의 그런 부분들은 바뀌지 않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기초 구조를 중심으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를 나눔에 있어서, 구조를 구분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게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공법, 재료에 따른 분류가 있고 시공법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류법에 의해서 어떻게 구조가 분류가 되는지를 배우게 되고, 마지막으로 일반 구조물 말고 특별히 건축에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건축 구조물은 이 사람이 생활하고 주거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공통 부분으로 지붕, 그 다음에 계단, 창문, 이런 것들이 공통 부분으로 다뤄지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게 됩니다.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건축물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건축물의 3요소는 미, 구조, 기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는, 건축물은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적으로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기능은 건축물이 목적에 맞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건축물이라는 것이 병원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각자의 목적에 맞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 건축물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은 구조예요. 구조. 건축 구조를 정의하는 말은 이렇게 어려운 말로 정의가 되어 있지만, 그 구조 형식들을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구조 형식에 따라서 어떤 재료가 사용되고, 건축물은 3D예요. 입체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구조가 보와 기둥과 이런 부재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구성되어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다루게 될 건축물의 주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분류는 구조물을 이루는 재료에 따른 분류예요. 자, 이 건물은 재료를 볼 수가 있죠. 조적구조, 벽돌 또는 블록으로 쌓아서 건축물을 만드는 거죠. 장점은 겉으로 보기에 따로 미장이 필요 없이 벽돌의 색깔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벽돌이나 블록의 무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단층이나 저층 건물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벽돌을 쌓아서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건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이 재료는 콘크리트와 철근이 들어가서 구조물을 이루는 경우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콘크리트가 이게 굳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굳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푸집이 필요하고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대신에 거푸집의 모양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 모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또한 장점은 재료비가 싸요. 우리나라가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시멘트를 생산하는 능력이 있고,
그 단가가 그리 비싸지 않기 때문에 건물 싸고, 또 하나의 장점은 재료 값에 비해서 건물이 상당히 튼튼해요. 오래 갈 수 있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의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건물들은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스틸하우스. 앞에서 철근 콘크리트가 보와 그런 뼈대들이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철골 구조는 강구조, 강부재, 철골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렇게 콘크리트가 굳는데 시간이 걸려서 시공 기간이 좀 길어지는 반면에, 철골 구조는 기존에 제작된 철골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조립만 하면 돼요. 조립만 하기 때문에 시공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리고 콘크리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워요. 건물의 무게가 가벼우면 그만큼 지진이나 이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피해가 적어지고 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골로 지은 건물은 건물을 해체했을 때 그 철골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좀 더 유리한 그런 위치에 선점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유일한 단점이라면 비싸죠. 콘크리트 비싸고, 철골을 재련하고 제작해서 나오는 비용, 또 운반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나무 구조, 목 구조예요. 목 구조는 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는데, 근래 뭐 병충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지 않다가 요즘 근래에 있어서 외곽이나 별장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의 이런 방충 처리나 그 다음에 습기 처리, 방습 처리들을 통해서 나무로 집을 짓게 되죠. 아무래도 나무기 때문에 친환경적 요소가 있고, 또 나무로 지으면 모든 다른 구조물보다 구조체가,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져요. 지진에 대해서 되게 앞에서 설명한 구조물보다 가장 지진 피해가 적은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어서 요즘 또 건물을 지을 때 선호되고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 앞으로 이 건축 구조 시간을 통해서 앞에서 배웠던 조적, 철근 콘크리트, 철골, 나무, 그 구조에 대한 설명들을 자세하게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건축 구조가 뭘 의미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 수고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2시간에 걸쳐서 이론 강의를 이런 슬라이드 방식으로 진행할 테니까 수업 전에 제가 올려준 자료를 꼭 그 파일업해서 수업 시간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